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 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지사 집무실과 실국장실은 물론 도의회 상임위원회까지 20여 곳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였는데요. 영장 유효 기간이 다음 달 13일까지만큼 압수수색이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 여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집무실과 실국장실은 물론 도의회 상임위원회까지 20여 곳에 이릅니다.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년간 경기도에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전담했는데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혐의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경기도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여서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국가가 아닌 검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며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도 아니고 수사 대상에 있는 사람들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전혀 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지난해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컴퓨터까지 포함되자 경기도는 과도한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은 전임 도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된 대북 사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혐의와 무관한 업무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조짐이 보인다며 강제 철거는 일단 유보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언급하며 유가족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암시했는데요. 다만 유가족 측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 내용은 박상률 기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까지도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던 오 시장은 이날 시간적인 여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혀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드림과 아울러서 합리적인 제안도 하고 주기적으로 유가족 측과 접촉을 하고 있고요. 오 시장은 자진 철거에 대한 입장은 재확인하면서도 예고한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일일이 알릴 수는 없지만 유가족 측과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분향소 설치 당일 별다른 대화 노력 없이 곧바로 유가족 측의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것과는 차이가 있는 행보입니다. 다만 오 시장은 유가족 측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분간 분향소 강제 철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가족 측이 서울시와의 대화를 통해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공인중개사 없이 아파트를 직거래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직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 가격이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수상한 거래 등이 문제인데요.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기발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상당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10건 중 약 2건은 직거래였습니다. 집값 하락에 거래가 급감한 하반기로 갈수록 이 비중은 커져 11월은 30%, 12월은 21.5%였습니다. 직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문제는 자료가 부실하거나
거래 가격이 시세와 너무 달라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재작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직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802건을 조사한 결과 34%인 276건이 불법 의심 거래였습니다.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사들인 A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금이 없던 A씨는 이 집에 들어와 살며 낸 전세보증금 8억 5천만 원과 아버지가 증여한 12억 5천만 원으로 대금을 마련했습니다. 소위 아빠 찬스 의심 사례인데 국토부는 이 같은 편법 증여 의심 직거래 7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혼한 B씨의 경우 아파트를 전 올케에게 판 것으로 신고했지만 전 올케의 매수 대금을 조달한 건 바로 B씨였고 넉 달 뒤엔 자신 앞으로 소유권도 이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불법 명의신탁 의심거래 19건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목적으로 돈을 빌린 뒤 집을 사는 데 쓰는 등 대출 용도 외 유형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것도 18건이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탄로세액 징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핵 위협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또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 핵전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조국 수호자의 날 기념연설에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전력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как и раньше, уделим укреплению ядерной триады. 3대 핵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통칭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탄두 여러 개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ICBM 사르마트를 올해 배치하는 등 첨단 무기를 지속해서 갖춰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Продолжим серий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гиперзвуковых комплексов воздуш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Кинжал» и начнем массовые поставки гиперзвуковых ракет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Циркон». 푸틴 대통령은 이틀 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두 나라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와 핵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을 장착한 러시아 호위함이 연합훈련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르콘은 사거리가 900km에 달하며 음속의 5배 속도로 날아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이 어렵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러시아와 남아공, 중국 3국군 해군의 연합훈련에서 지르콘 발사를 시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해군은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산행에 나섰던 한일 산악인 3명이 등반 도중 눈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존한 나머지 4명은 캠프까지 걸어갔지만 비상용 통신 장비를 가져오지 않아 곧바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선 기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시신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망자들 신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 방주희 PD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산행 중이던 한인 산악인 3명이 눈사태로 숨졌다고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모두 뉴욕 한인 산악회 소속으로 캐스케이드 산맥에 있는 2,653m 높이의 봉우리를 오르려다 약 2,000m 지점에서 폭설과 강풍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사태로 거대한 얼음과 바위가 이들을 덮치며 2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동상에 걸렸다가 이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산행에 나섰던 이들은 비상용 통신 장비를 가져오지 않아 곧바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여전히 많은 눈이 내리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아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우리 영사관 관계자는 날씨가 여전히 좋지 않아 현지 당국에서 헬기를 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코네티컷 거주 50대 남성과 뉴욕 거주 60대 여성, 또 뉴저지 거주 60대 남성입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